저희 이번 포럼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종합 토론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체 그 발표 도중에 발표자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 발표하셨던 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맞다면 아까 처음에 이 박정규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유현주 교수님께서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유현주 교수님께서 아까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뒤에 옆에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박 대표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론이나 아니면 발표하신 분들은 앞에 구글 문서에 있는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스타팅은 아까 뭐였냐면은 박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유현주 교수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주 간결하게 그 박 교수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혹은 의견을 조금만 좀 요약해 주시고 박정규 대표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걸로 일단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냥 제가 짚은 쟁점 중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교육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소개는 해주셨지만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 GPT의 특성을 이제 다시 이용해서 다시 그 튜닝을 해서 교육적인 대화로 이끄는 그런 설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오신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없어서 설명을 조금 덜 드렸는데 아마 저희 같이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작은 기관에서는 아마 그 빅테크들이 유지하는 그런 형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거는 저희의 그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챗GPT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마지막 슬라이드 3개 정도에 보여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교과, 비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수학습법을 연계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풀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 요거를 브릿지하는 역할이 아마 저희 테크 기업들이 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보이는 것처럼 팩트 체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한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그 챗GPT라는 이 큰 시스템을 보면서 사실은 3.5에서 치명적으로 드러났지만 GPT-4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권 데이터 쪽을 주로 모델링 되다 보니까 GPT 쪽에서는 대략 뭐 81대 71 정도의 지적 능력을 영어 대 한국어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경험해 보면요. 대학교 정도의 지식과 중학교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드린 그런 슬라이드 최대한도로 GPT 능력을 적절히 끌어내면서 저희가 팩트 체크하는 알고리즘을 삽입해서 아이들한테 공정하고 편향성 없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접속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질문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또 여기 오프라인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질문에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그 성민창 교수님한테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구정현 선생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서 성민창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챗GPT가 학교 현장에서 영어 과목의 평가 영역에 이용되는 예를 들어서 장문을 학생들이 작성하고 그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챗GPT가 하게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이 루브릭의 채점 항목을 만든다고 할 때
모범 작문들을 샘플로 제작하고 채점 항목을 만들어 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루브릭에 대해 모든 학생들의 작문 일관성에 채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지만 어쨌든 한번 답변할 수 있는지 있습니다. 네. 네, 구정현 선생님 어떤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게 궁금해서 챗GPT한테 실제로 작문 채점을 시켜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 일단 루브릭으로 뭐 채점 항목, 뭐 샘플, 모범 답안 생각했을 때 이제 무엇이 먼저인가가 것 같아요. 루브릭이 먼저인가, 모범 답안이 먼저인가. 제 생각에는 루브릭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브릭 평가 기준에다가 샘플 문항을 준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이미 아직 루브릭이 나와야지 이제 샘플이 나오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루브릭을,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잘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사에게 정보가 되고 학생들한테도 정보가 되는 평가 기준이 있고 평가에 대한 설명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교사 혼자 개발하기보다는 챗GPT랑 같이 그걸 전교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브릭으로 학생들의 작문을 채점시킨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 점수를 제가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신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그런 루브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량적 수치들을 챗GPT한테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창성이라는 것을 평가한다. 그럴 때 각각 이 작문의 단어 수를 알려달라. 이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이 쓴 단어 수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유창성이 되겠죠. 또는 단순 단어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어, 명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 단어 수를 알려달라. 그런 어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추출해서 제가 판단을 내리는데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김낙훈 선생님도 혹시 이거 관련돼서 뭐 코멘트나 의견 있을까요? 예, 뭐 저도 딱히 코멘트는 없고요. 성민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 지표를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루브릭들은 대부분 정성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정성 지표의 문제는 실제 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정량적인 지표가 나온다면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챗GPT가 생각만큼 그렇게 문법을 잘 분석한다던가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좀 하면은 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강시전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신승 교수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코딩 교육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서 하실 분? 저희 뒤에. 그러면 마이크를 좀 드리고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재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챗GPT 한각 현상하고 관련해서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구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지니까 교과 과정들이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랭체인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과 과정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 프롬프트를 정제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 과정 중에 많은 것들이 지식 기반 어떤 DB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API 제공이라든가 PDF라든가 이런 것들로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예. 뭐 두 분 중 강시정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예, 뭐 질문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한 4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떤 문서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최근에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빅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핵심 아이디어 밑에 내용 요소도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3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이 되게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 성취 기준은 내용 요소와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학생이 행동으로 또는 실천으로 또는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걸로 과정이나 절차적 지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다만 이런 게 이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나 최근에 나온 챗GPT에 맞게 이제 프롬프트나 인스트럭터를 생성하는 그런 내용이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제 그러면 교사가 그거를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챗GPT를 활용한 소위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나 활용교육 같은 걸 수업 설계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프롬프트 같은 것도 그 특정 샷이나 뭐 단원에 맞게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면으로는 국가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챗GPT가 소위 이제 퍼블릭 스쿨에도 공식적으로 쓰는 구조가 되면 아마 그런 자료집을 좀 만들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 교사들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약간 라이브러리나 또는 아카이빙이나 이런 장치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금 챗GPT의 관계 설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교육과정은 말씀드렸듯이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 태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짓고 있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그러나 챗GPT에 노출이 되는 순간 그 경계는 허물어질 거다.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존의 교육과정은 소위 이제 스탠다드라는 게 어떤 지향성이 있는 표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준이라는 거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학생들 개별마다 성취가 달라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식의 깊이나 그 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승 교수님도 비슷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예,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강신청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수업을 재구성한다거나 사례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수업 설계에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나친 의존을 벗어나서 이제 문제를 본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순간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버깅이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순간에서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그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발표자와 토론자 계시지만 발표도 하시고 또 토론도 들으셨는데 혹시 지금 오늘 발표와 토론자들 중에서 좀 의견이나 질문할 게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혹시 이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혹시 있으신가요? 6분 중에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이따 진행하다가 한 번 정도는 그 전체 발표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분들한테 지금 왜냐하면 컴퓨터, 영어, 수학 이런 각자 그 영역들이 다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결된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네, 강 교수님 먼저. 예. 예. 뭔가 누군가는 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회자의 그 네.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네,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GPT가 대부분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문이 chat.openai.com/chat이라는 곳에 가서 질의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개발자 위시리스트 이런 걸 보내가지고 조금 이렇게 미리 테스트해보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라이드에 보니까 애플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플러그인이 오픈되지 않았을 때예요. 플러그인이 오픈되면서 아이폰의 앱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되게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 오류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하시고 또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한 답을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감이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울프람 알파라는 게 플러그인 서비스가 되면서 수학적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고 모든 것을 거의 다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뭐 여전히 기계나 인간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부분도 이제 뭐 전심이라든지 뭐 진저잇이라든지 이런 그 특별한 파이썬 기반의 모듈들이 특성화된 것들이 많아요. 그 뭐 문법을 체킹하거나 신텍스를 체킹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플러그인을 달면 판도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고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비디오 생성과 비디오를 입력 소스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그건 이미 개발자 포럼에서는 상당히 그건 구현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있겠어요? 강 교수님 금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셔? 선생님 말고? 어렵죠? 예, 딱히 답변은 아니지만 뭐 이제 제가 답을 하자면 일단은 예. 그런 이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뭐 걱정도 되면서도 이걸 참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답을 맞추고 이런 것이 이제 교과의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영어과 차원에서는 영어과의 차원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영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영어과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챗 GPT랑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영어 사용 경험을 쌓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할수록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교과 부분에서 이제 챗GPT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통 우리가 통상 말했던 역량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한 축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융합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많은 분들이 교과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 AI 활용이 이제 점점 보편화될 거다 이런 말씀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좀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현주 교수님 마침 수학교육과에 오셔서 그런지 질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2번 질문에 보면은 조금 좀 간결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12번에 그 유현주 교수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볼래요? 네. 김원구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네, 여기 안 보입니까? 질문은 자체는 뭐냐면 어이구 지워버렸네. 초중등 네, 저기 있군요. 네, 수학을 가르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와 관련돼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뭐 대답 가능한 질문일까요? 뭐 기술적인 활용보다는 어떤 방식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아까 이 강의연 들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챗GPT한테. 네. 수학 교육에 대해서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뭐 문제를 하나 물어보고 네.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오류 유형을 찾아달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GPT-4가 네. 굉장히 뭐 쉬운 계산 문제이긴 했지만 이제 잘 해주더라고요, 답변을.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질문이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건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이제 잘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질문을 해서 그 답이 나온다는 거는 그걸 활용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육 내용의 어떤 컨텐츠의 챗GPT를 활용을 하는 부분은 뭐 일단 좀
대부분의 수학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챗GPT 사용하는 순간 답을 물어보기 때문에 원하는 대답이 이제 그러니까 뭐 원하는 방향으로 직접 사고하는 부분이 이렇게 커트가 돼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 과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그 부분에서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야 한다거나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 때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것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은 이제 확실히 지금 현재의 이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랑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챗GPT 그 소개 이게 나왔을 때 우리 유현주 교수님 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학 부분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 올리신 분도 좀 프롬프팅을 잘 해가지고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알아서 또 우리 유현주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이제 챗GPT가 대답을 해줄 거라고 그랬는데 유현주 교수님 정말 알아서 잘 그냥 대답을 미루어 짐작하고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훨씬 인공지능보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오늘 전체 우리가 기획했던 게 이제 챗GPT의 어떤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학, 그다음에 코딩, 영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사용이 아주 늘어나면서 아까도 보니까 윤리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그 충남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당장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학교 교사에게 보급을 하려는 시도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 가능성 못지않게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또 6분의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그런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연구와 실제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지금 3시부터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많은 분들도 관련된 연구에 동참하면서 다른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금요일 오후라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전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